2026년 3월 대구공항 활주로에 낯선 수송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 C-17 글로브마스터. 이 비행기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사일 30발을 급히 싣고 그날 바로 중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라 군용기를 직접 보내서까지 한국산 미사일을 사간 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무기를 달라고 요청한 나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같은 무기입니다. 한쪽은 수송기를 띄워서 가져갔고 한쪽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무기를 둘러싼 진짜 이야기는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중동 6개 나라 이상이 이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공 재고가 빠져나간 그 자리, 북한 미사일을 막아야 할 우리 군의 물량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만 팔지 않은 이유와 전 세계가 한국 방산을 원하는 이유를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무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천궁, 정식 명칭은 철매-2, 사거리 50km, 최대 속도 마하 5,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들이받아 부수는 직격 파괴의 방식입니다.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 가운데 무려 161발을 격추했습니다. 드론 689기 중 645기를 떨어뜨렸죠. 요격률 96%. 그것도 단 2개 포대로 기록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만든 출발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한국은 독자 방공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처음부터 설계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민 곳이 러시아였습니다. 알마주안테, S-300, S-400을 만든 러시아 최대 방공 기업이죠. 이 회사의 기술을 빌려 천궁의 원형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지금의 천궁2는 다릅니다. 러시아 부품은 한 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이더도 유도장치도 탄두도 전부 국산으로 바뀌었죠. 20년 넘게 독자 개량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출생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러시아 기술로 시작한 무기를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나라에 넘긴다? 외교적으로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족쇄였습니다. 두 번째 족쇄는 법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반박합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란과 교전 중 아닌가?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팔고 우리에게는 안 파느냐? 이건 이중잣대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은 2022년에 이미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전쟁이 벌어진 뒤에 새로 무기를 보내는 것,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계약 이행은 국제법상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하지만 교전 중인 나라에 신규로 무기를 수출하면 그 순간 한국은 분쟁 당사국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항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한국이 넘을 수 없는 선이 거기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족쇄는 우리 자신의 안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수송한 미사일 30발.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LH 넥스1이 천궁2 미사일을 1년에 만드는 양은 80에서 100발 사이입니다. 그중 한국군에 배정되고 수출 물량을 채우고 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분은 많지 않습니다. 30발은 가용 재고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쌀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집에 쌀이 4가마니 있는데 급한 이웃에게 한 가마니를 내줬습니다. 남은 3가마니로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수출 문제가 아닌 이유죠. 팔면 우리 하늘이 비고 안 팔면 중동의 줄이 끊어집니다. 네 번째 족쇄는 생산 구조 자체였습니다. 천궁2는 한 회사가 혼자 만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LH 넥스1이 미사일과 체계 종합을 맡고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만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제작합니다. 세 회사가 각각의 부품을 만들어 하나로 조립하는 구조죠. 이 구조에서 한 곳이라도 일정이 밀리면 전체 납기가 지연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3월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포대에서 레이더 구동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기술진 6명이 즉시 현지로 긴급 출국했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한복판으로 엔지니어를 보낸 겁니다. 미사일을 넘기면 끝이 아닙니다. 고치고 점검하고 유지하는 인력까지 따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생의 부담, 법률의 벽, 안보의 한계, 생산의 병목.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투를 안 판 게 아닙니다. 내 방향에서 동시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손이 4개인데 내 손이 전부 밧줄에 잡혀 있으면 물건을 건네고 싶어도 건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족쇄의 무게를 알면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워집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족쇄를 뚫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요. 첫 번째, 10개 포대를 예정보다 빨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생산 일정을 당길 수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그럼 포대는 됐고 미사일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자국 공군 수송기 C-17을 대구공항에 직접 띄웠습니다. 미사일 30발을 싣고 그날 바로 돌아갔죠. 거절당하고 또 요청하고 끝내 자기 비행기까지 보냈습니다. 이 3단계의 에스컬레이션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족쇄에 묶인 쪽도 힘들었지만 그 족쇄를 뚫으려는 쪽은 더 절박했다는 겁니다. 안 팔겠다는 나라에 3번이나 매달린 이유는 하나뿐이죠. 대체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사정이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는 정말 급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왜 그렇게까지 급했을까요? 다른 데서 사면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패트리엇.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 미사일이죠.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운용하고 미국이 파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패트리엇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합동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섰죠. 걸프 전역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개전 닷새 만에 미군 패트리엇 요격탄이 800발 넘게 소진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사용된 패트리엇 총량을 닷새 만에 넘어선 겁니다. 이 숫자가 왜 심각한지 생산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AC-3, 패트리엇의 최신 요격탄이죠. 이걸 만드는 곳은 세계에서 딱 하나, 록히드 마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록히드 마틴이 생산한 PAC-3는 총 620발이었습니다. 닷새 전쟁에 800발을 썼는데 1년 생산량이 620발입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럼 더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요? PAC-3 한 발을 조립하는 데는 6주면 됩니다. 문제는 조립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부 확보하는데 약 3년이 걸립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내일 당장 주문해도 부품이 다 모이는 건 2029년이라는 뜻이죠. 집을 지을 때와 비슷합니다. 목수는 한 달이면 지을 수 있는데 시멘트가 6달 뒤에 온다고 합니다. 창호는 9달, 철근은 1년 뒤에나 들어온다고 하죠. 손은 놀고 있는데 자재가 안 오는 겁니다. PAC-3의 공급망이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물건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값도 문제죠. PAC-3 한 발 가격은 400만에서 700만 달러 사이입니다. 통상 한 표적에 2발을 쏩니다. 교전 한 번에 약 190억 원이죠. 아랍 국가들은 더합니다. 안전을 위해 3발을 쏘는 추세라서 교전 한 번에 약 240억 원이 들어갑니다. 천궁투로 같은 위협을 막으면 어떨까요? 교전당 약 27억 원. 패트리엇의 7분의 1에서 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가격 비교를 넘어섰습니다. 바레인은 보유한 요격탄 재고의 87%를 소진했습니다. 카타르는 40%를 썼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내도 물건이 없는 겁니다. 중동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스위스는 패트리엇 5개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원래 납품 예정은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납기가 4, 5년 밀렸습니다. 이란전이 시작되자 5, 7년이 추가로 밀렸습니다. 거기에 비용도 2배로 뛰었죠. 스위스 정부는 패트리엇 구매 취소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4나라에 대안체계를 문의했습니다. 유럽의 중립국 스위스마저 패트리엇을 포기하려는 상황. 이건 특정 국가의 사정이 아니라
세계 방공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흐름을 짚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대한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 CSIS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임연구원 제리 맥기의 발언입니다. 값싸고 빨리 구할 수 있는 무기 시장에 분명한 기회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그 틈을 메우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언론과 미국 싱크탱크가 자국 방산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계약 규모를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35억 달러,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세 나라 합산 약 95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 5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모로코는 K2 전차 400대와 함께 천궁 도입을 검토 중이죠. 줄이 6개 나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한국 미사일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 실전에서 검증됐고 가격은 4분의 1이고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방공체계가 세계 시장에 천궁2 말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능이 좋아서 줄을 선 게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니 수요가 몰린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잘 팔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무기 몇 발 더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움직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방공망 통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 통합의 중심에 놓인 체계가 천궁2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천궁2로 실전을 치렀습니다. 사우디는 그 실전 데이터를 본 겁니다. 검증된 체계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방공망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요. 여기에 이라크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라크도 천궁2를 계약한 나라입니다. 걸프 세 나라가 같은 한국산 방공체계로 묶이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기 한 발 파는 것과 방공망 전체를 연결하는 것, 이 둘은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방공체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공체계는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대, 미사일이 하나로 묶여서 작동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은 언어로 대화해야 적기를 잡아내고 발사 명령을 내리고 요격할 수 있죠. 여기서 미사일 하나만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통신 규격이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안 맞고 레이더 데이터를 읽지 못합니다. 부분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아파트 바닥 난방 배관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입주할 때 한번 깔면 30년을 그대로 씁니다. 중간에 배관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요?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합니다. 그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사람은 없죠. 방공체계도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표준이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속 미사일 납품, 유지 보수 계약,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운용 인력 교육, 이 모든 게 같은 회사, 같은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20년, 30년 단위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걸프 전략연구소 AGSI가 이 흐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은 걸프 방공 시장에서 중간층의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 가격, 준비태세, 상호 운용성이 순수 성능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걸프 현지 전문기관이 한국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흐름은 중동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를 보겠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20 경공격기. 한국산 무기 4종류를 한꺼번에 도입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약 220억 달러, 한화로 약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약 62조 원이었습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나라가 한국 무기에 쓴 겁니다. 폴란드가 왜 4종류를 전부 한국에서 샀을까요? 하나를 사면 다음도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부품 호환, 정비 체계, 교육 훈련이 하나로 통일되니까요. 이것도 록인입니다.
중동에서 방공망이 한국 체계로 묶이고 유럽에서 지상 전력이 한국 체계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표준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쟁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로키드 마틴이 미 국방부와 7년짜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PAC-3 연간 생산량을 600발에서 2,000발로 3배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약 규모 47억 달러, 부품 공급망도 스페인 등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LIG 넥스원의 후신 LIG DNA가 구미 공장에 3,74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천에는 J하우스를 새로 짓고 있죠. 완공 목표는 2029년입니다. NH농협이 1조 5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결정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두 시계의 경주입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생산량을 3배로 올리겠다는 시계를 돌리고 있고 한국은 2029년까지 공장을 키우겠다는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올릴 때와 같습니다. 같은 부지의 두 건설사가 동시에 착공했는데 먼저 준공하는 쪽이 입주자를 가져갑니다. 늦게 완공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어도 빈 상가가 됩니다. 미국 시계가 먼저 돌아가면 패트리엇 공급이 풀리고 천궁2의 독점적 위치는 사라집니다. 한국 시계가 먼저 돌아가면 고객들이 천궁2 생태계에 완전히 묶이고 이후 패트리엇이 돌아와도 갈아타기엔 너무 늦죠. 지금은 한국 시계가 1년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은 금방 줄어듭니다. 1년의 차이가 줄어들기 전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거절당했을까요?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로 태어난 출생의 부담,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보낼 수 없는 법률의 벽, 30발을 빼면 우리 하늘이 비는 안보의 한계, 새 회사가 맞물려야 한 발이 나오는 생산의 병목, 네, 겹의 족쇄가 동시에 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거절 자체가 천궁2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안 팔아도 줄이 줄지 않는 무기. 거절당한 쪽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만큼 대체할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팔 수 없는 구조가 오히려 이 무기의 희소성을 세계에 알린 셈입니다. 2998년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패트리엇을 살까 고민하던 나라였습니다. 독자 기술이 없어서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야 했던 나라였죠. 28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그 나라가 만든 무기를 사겠다고 중동 전체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을 주문한 나라가 납기를 못 기다려 한국으로 수송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을 포기하려는 스위스가 한국에 대안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썼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의 힘을 보여줬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통계도 있습니다. 나토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기 공급 순위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다음이 한국입니다. 28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2030년을 향해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PAC-3 생산량이 3배로 올라가는 날, 지금의 공급 공백은 메워집니다. 그때도 천궁2가 지금만큼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잘 만드는 나라에서 제때 되는 나라로 이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가 기회의 창을 결정합니다. 구미 공장 증설이 예정대로 2029년에 끝나야 합니다. 김천 J하우스가 제때 가동돼야 합니다. 걸프 세 나라의 방공망 통합이 한국 체계로 굳어져야 합니다. 그 전에 패트리엇 물량이 풀리면 고객들은 다시 저울질을 시작할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물건을 못 대면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옵니다. 대구공항에 내려앉았던 C-17 수송기. 그 수송기가 실어간 30발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방공 인프라를 한국 체계로 묶어놓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빠져나간 자리. 그건 우리 군의 방공 재고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아야 할 우리 물량이죠. 팔면 우리가 비고 안 팔면 기회가 닫힙니다. 천궁2가 이 기회의 창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겠습니다.